그 다음에는 풀프레임을 위한 23mm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3mm 스펙이에요. 1.8 렌즈고 최근에 이제 삼양에서 1.8 렌즈들을 꽤 많이 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5mm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75mm를 한번 해봤었는데 75mm도 굉장히 뭐 성능이 괜찮았었고 AF 뭐 사진에서는 뭐 문제가 전혀 없죠. 하지만 동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아졌다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23mm를 보면서 아 AF 진짜 좋아졌구나. 동영상에서 AF 진짜 좋아졌구나를 느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조리개날 9개로 돼 있고요. 무게가 230g이에요. 저 처음에 들었을 때 가볍긴 가볍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 지금 알파 7C에 이제 제가 물려놨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가볍죠? 그리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파 7R도 있고 S도 있고 지금 그런데 거기도 잘 맞는데 이 작은 바디에도 되게 잘 맞고 후드는 이렇게 뒤집어 끼울 수가 있습니다. 후드는 이렇게 끼우면 좀 앞쪽으로 나오는 타입으로 되고요. 저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약간 더 짧아도 예쁠 것 같아요. 기능성 있는 후드 같아요. 삼양은 저는 좀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게 여기 버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삼양께. 그래서 모드 1과 2가 있는데 이전에 75mm도 그렇지만 이거 24mm 역시 커스텀 모드 M1, M2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자면은 1으로 가면은 이제 일반적인 모드고요. M2로 가면은 좀 특별한 자기가 설정한 모드나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삼양 렌즈의 특징이고요. 나중에 이제 렌즈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렌즈에 USB를 연결하는 독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하면은 뭐 여기 커스텀한 기능을 자기가 좀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포커스 고정 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렌즈는 재밌는 게 천체 뭐 관측용, 천체 사진용이라고 좀 이름을 지은 느낌이 딱 있어요. 좀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다른 렌즈에 없는 거 바로 초점 고정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스펙상으로 보면은 이제 천체 무슨 사진 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체 사진 모드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AF 그 초점 구간을 특정한 걸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초기 세팅 값은 무한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을 찍다 보면은 무한대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끝까지 돌리면은 더 먼 곳에 초점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고 끝까지 돌렸다가 약간 좀 앞으로 가야지 정확하게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사진은 저 먼 곳에 있잖아요. 예, 먼 곳에 있는데 무한대로 찍으려고 그러면 밤에 이게 막 돌려 끝까지. 그래서 찍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 무조건 실패했어요. 포커스가 다 나가니까. 그래서 깜깜할 때 필름 카메라 할 때는 모르니까 끝까지 돌렸다가 감으로 살짝 한 뭐 1mm 정도 돌려갖고 이렇게 찍곤 했었는데 사실상 그래도 정확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깜깜한데 무슨 표적지라고 그래야 되나? 피사체가 보이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그런 면에서는 이게 무한대를 아예 저희가 세팅을 딱 해놓고 있으면 사실 제가 해봤는데 버튼만 누르면 무한대 모드로 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드로 가는 게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키면은 반짝일 거예요. 예, 이렇게 반짝이죠. 예, 인디케이터 모드가 있어서 이거를 방식이 마운트를 두 가지가 있던데요. 마운트를 풀은 상태에서 초점 고정 버튼을 누르고 전원 키면서 이렇게 켰나요? 예, 이렇게 빨간색이 되죠. 네, 그러다가 녹색이 되죠. 이러면은 어떤 식이 되면 천체 관측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디 자체는 여기가 MF로 됩니다. 기본은 NF인데 이렇게 돌리다가 이걸 딱 누르면은 잡히죠? 보이셨나요? 이렇게 막 초점을 틀어놓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예, 무한대로 자기가 잡혀버려요. 예,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무한대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밤에 별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편리하게 됩니다. 핑구의 날자님이 그러셨는데 필름 카메라 요새 옛날에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집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하나 또 있군요. 미놀타께 하나 있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좀 보관용으로 좀 쓰지, 지금 필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좀 나아요. 그 자연상금님 말씀처럼 무광이라서 좀 더 좀 고급스러워진 건 그런 건 있는데, 살짝 외관은 약간 강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게 실제로 가볍습니다. 230g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리고 재질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금속 재질로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금속 재질이 요새 메인 브랜드로 가도, 네이티브 브랜드로 가도 금속 재질을 좀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옛날보다 더. 이게 뭐 제조적으로도 더 기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벼운 그런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존의 삼양 렌즈도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타이니 렌즈나 그 시리즈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요 부식 자체도 확실히 나은 것 같고요. 다른 세팅을 보시면은, 예, 예, 알파 7C랑 좀 잘 어울리죠. 예, 이런 면이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은 저도 이제 뭐 너무 가벼워서 짐벌에도 올려봤었는데요.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이것도 한번. 자, 어느새 다행히 짐벌이 집에 많아갖고요. 똑같은 짐벌인데, 요거 짐벌이 원래 풀프레임용은 아니에요. 크롭바디 정도 간신히 올라갈 정도의 무게를 버티는, 한 900g대까지는 버티는 짐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매달아 놓은 거는 뭐냐면은 소니 알파 7 R3예요. 이거 무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배터리 포함하면? 이거가 아마 650g? 그 정도 될 거예요. 배터리 포함하면 650g 정도 되고, 바디가. 그리고 이게 230g니까 더하면 한 887g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00g이 조금 안 돼요. 그래도 꽤 나가죠?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 짐벌에는 사용하기 힘든데, 이 짐벌이 딱 한 900g대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짐벌인데,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짐벌인데, 풀프레임 카메라를 얹었어요. 그리고 관광렌즈, 밝은 관광렌즈를 얹어서 사용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이 정도 작동 성능이 나오면은 더 큰 짐벌 있잖아요. 로닌이나 아니면 더 큰 거. 로닌 같은 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로닌은 무게만 해도 거의 1. 몇 킬로가 넘어가는데, 이 짐벌도 가벼운 데다가 바디, 렌즈 가벼워서 확실히 그동안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여행을 좀 갔을 때도 풀프레임으로 영상을 좀 깔끔하게 담을 수도 있는 면에서는 렌즈 자체가 굉장히 좋고, 사실상 아까 보여드린 렌즈 있잖아요. 12mm 렌즈랑 몇 그램 차이가 안 나요. 그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홀링리님이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천체 모드에서 바디에 따라 핀트가 다를 텐데, 네, 질문 잘 주셨는데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거는 천체 사진 모드 뭐 이렇게 해서 렌즈가 돼 있지만 일상에서 더 편하다 거라고, 유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무한대를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테스트해서 썼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요새 유튜버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정해서. 그럴 경우에 자기가 의자 놓고 앞쪽에다가 뭐 세팅,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고 하면은 거리가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가끔 AF를 그냥 맞춰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필요 없이. 그냥 뭐를 갖다 놨거나 아니면 누가 지나가거나 하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고정 초점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서 뭐 초점 세팅하고 매번 이렇게 하다 보면 틀려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고정된 거리라면은 뭐 한 2.5m면 2.5m 이렇게 포커스 맞춰놓고 거기에 세팅을 해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장해놓고 버튼만 누르면 MF 모드로 일정 거리만 계속 유지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고정 초점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뭐 특히나 그런 경우, 아니면 영상을 찍는데 앞쪽에 있는 거 찍고 뒤쪽에 있는 거 찍어야 돼요. 앞쪽에 있는 거는 사실 찍을 수 있는데 뒤쪽으로 빨리 움직여서 또 얘를 찍어야 되면 수동으로 딱 한꺼번에 맞추기도 좀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그냥 수동으로 맞춰서 찍다가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가니까 얘도 찍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대신에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샥 해서. 예,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사용하기 나름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짐벌이 제가 정확히 그 꼬미자니 질문 주셨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리뷰를 한번 쓰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펙상은 1kg가 덜 가는 한 900 몇십 g까지는 견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짐벌 소개를 할 때도 소니 알파 7 같은 바디에다가 한 200g대 렌즈 정도 단렌즈를 얹으면은 사용성이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뷰에도 남기고 그랬거든요. 거기까지 얹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사실 200g대 렌즈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뭐 작은 렌즈, 가변 조리개 좀 어두운 렌즈들은 좀 있는데 특히나 광각으로 가서 밝은 렌즈로 가면 약간 고사양 렌즈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 광각의 밝은 렌즈로 짐벌을 사용하면 가고 싶은데 잘 없어요. 굉장히 무거워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F2 12mm 렌즈거나 24mm의 1.8 렌즈는 굉장히 가볍고 사용성도 좋고 앞에가 짧기 때문에 짐벌에서 이제 공간 이동을 하는데 좀 간섭이 좀 없습니다. 짐벌 괜찮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뭐 가볍게 갖고 나가서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벌에다가 모자 짐벌이거든요. 예, 모자 짐벌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7C나 아니면은 알파 7R 같은 경우 올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파 7C 같은 경우 무게 아시겠지만 6600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풀프레임의 가벼운 광각 렌즈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사실 이 크롭 바디 전용 렌즈와 일반 풀프레임 렌즈의 좀 차이를 잘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12mm 렌즈는 크롭 바디 렌즈예요. APS-C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뭐 삼양 렌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F2 아니면 E 해서 끝나요. 그냥 E는 E 마운트고 F2는 풀 프레임 E 마운트예요. 이거는 소니도 아마 거의 표기가 요새 같은 걸로 같은데 이렇게 크롭바디 렌즈를 풀프레임 카메라에 쓰면 비네팅이라고 그래서 이 비네팅이라고 그러기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한데 하여튼 주변부가 이렇게 까맣게 렌즈의 후드 부분이 찍힙니다. 후드를 빼도 똑같이 찍혀요. 이러기 때문에 풀프레임에서 풀프레임 렌즈 그리고 크롭바디용 렌즈를 풀프레임에서 쓰기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소니의 웬만한 카메라는 몇 개 기종만 빼놓고는 거의 다 APS-C 모드가 있습니다. 알파 7C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크롭이 자동으로 돼서 크롭바디처럼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사실 풀바디 있으신 분들도 크롭바디 렌즈를 그냥 크롭바디랑 같이 있으면 겸사겸사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도 있고 크롭바디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다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삼양에서 24mm로 영상을 찍은 건데요. 뭐 어딘지 아시겠죠? 대충 보시면은 한번 봐요. 길지 않으니까요. 보시면 AF가 굉장히 부드럽게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네이티브 렌즈 아니면은 요 AF 구동 소음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동 소음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울렁거림이에요. AF 잡으려고 얘가 영상 찍는 도중에 사진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영상을 망쳐버리죠. 사실 구동 소음이야. 네. 구동 소음이야 뭐 배경음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작게 들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매장 마이크를 쓰거나. 근데 그보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나 울렁거림이에요. 앞뒤로. 근데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이따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아졌다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해외 유저들 사진들 몇 개 가져온 게 제가 이제 전체 별 사진은 지금 찍을 수 없어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았고요.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점으로 이제 있는 은하수 사진이나 이런 별 사진, 그냥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노출이 15초예요. 15초 안에 최대한 많은 별의 빛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각에 단렌즈가 유리하다. 그리고 사실 그 유리할 정도의 스펙이면 일상에서 촬영하고 심도 얕게 촬영하고 이러는 거, 풍경 촬영하는 데는 확실히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고요. 요런 거는 별 1주 촬영이에요. 어떻게 촬영하냐면 옛날 필름 때와 지금 DSLR 때가 완전히 좀 틀립니다. 제가 요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1주 촬영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별이 뺑뺑 돌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예, 이거 자체가, 그런데 요거 촬영법은 필름 카메라 자는 그냥 감도가 높은 필름을 막 해서, 그 밝은 렌즈, 최대한 밝은 렌즈를 해갖고 열어뒀어요. 한 1시간 열어두면 15도 정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15도.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2시간 정도나 2~3시간 정도 이제 렌즈를 열어두고 셔터를 열어둬요. 그러면 한 30도에서 45도 찍히니까 예쁘게 나와요. 요게 같은 경우 한 20도 정도 찍힌 거죠. 20도 정도요. 근데 문제는 찍고 있는 동안에 항상 그래요. 산 속이나 뭐 어디 들어가서 빛 없는데 숨어서 찍어요. 뭐 여름에 찍으면 모기, 날벌레 엄청 물리고 고생합니다. 맨날 긁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로에 안 다니다가 새벽에 차가 지나가면 망합니다, 그냥. 예. 짠초공님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 한 번만 지나가면은 완전히 뭐 망하기 때문에 차 지나갈 때 빨리 해서 뭐 봉지를 덮는다던가 커버를 덮는다던가 뭐 이래서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사진이었고, 요새는 DSLR 가면은 그렇게 오래 열어두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디지털이니까 여러모로 돼서 어떤 식으로 찍냐면 한 15초나 30초 간격씩을 잘라 찍어요. 그래서 사진이 뭐 수백 장, 많으면 수백 장 정도 되면은 그 사진을 나중에 붙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붙여갖고 고정을 해서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DSLR로 별 1주를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 장을 이제 겹쳐서 사용해서 촬영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밝은 렌즈가 유리하죠. 네, 더 많은 별들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각이면 이렇게 배경이랑 같이 담을 수 있게 좋습니다. 근데 밤에 보면 이 배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처럼 무한대를 고정으로 하는 초점 모드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별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 밝은 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타임랩스입니다. 이것도 해외 유저가 촬영한 건데요. 찍으면 재밌겠죠? 예, 별 사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그런 겁니다. 이건 나까지 찍었네요. 네, 그리고 사진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이런 건축물 사진이 많은데 23mm가 보통 왜곡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광각이기 때문에. 근데 왜곡이 굉장히 적은 화각 쪽에서도 광각이기 때문에 좀 요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톰비트님 그렇습니다. 한번 찍으러 가면 좋겠네요. 네, 붙여서 만드는 거라서 카메라를 계속 타임랩스처럼 계속 찍어요. 인터벌 촬영을. 노출을 15초 잡는다 그러면 15초마다 하고 인터벌은 15초보다 약간 길게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출을 전체적으로 잡는 거, 고정하는 거 이런 약간의 스킬 같은 게 촬영 때 있으면은 뭐 후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안 반대입니까? 렌즈 기획하는 사람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선 샘플을 쓰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윈도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테일즈라는 프로그램인가? 제가 기억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요새는 잘 안 찍어서 가물가물한데 아마 스타테일즈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도 검색하면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 유저나 다른 유저들이 이제 찍은 사진들, 샘플이 삼양 쪽에 있는 샘플들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렸고요. 어떤 종류의 사진이 있는지 골고루 보여드리고, 그리고 23mm 1.8이면 굉장히 심도가 얕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고급 렌즈들이 2.4 렌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1.8 렌즈가 있죠. 1.8 렌즈는 보통 크기가 컴팩트하면서 가벼운 면이 좀 장점이면서 1.4와 2.8의 차이가 눈에 띄게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마이크를 찍고 배경을 이렇게 했는데 제 작업실이 이때도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했어요. 예,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 굉장히 좋고요. 이 두 렌즈 다 최단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둘 다 19cm 정도로 제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19cm면 어디서부터 19cm냐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19cm면은 어디부터냐면은 요 렌즈 끝에서부터 19cm가 아니에요. 0.19m니까 19cm죠? 여기부터 19cm 굉장히 멀죠?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멀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19cm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요런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다들 카메라, 렌즈 교환식이나 카메라 보시면 이런 마크 있잖아요. 동그라미에 짝대기 있는 거. 네. 지저분한 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도 자주 씁니다. 심도 얕은 렌즈를. 네. 요렇게, 요 마크가 있는데, 요 마크가 무슨 마크냐면은, 여기 열어보시면은, 요 이미지 센서가 있는 딱 마크예요. 그 위치.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기준으로 19cm예요. 실제로 렌즈가 뭐 길든 안 길든 상관이 없이 스펙상 여기서부터 19cm니까, 대충 한 요 정도 되려나요? 렌즈 앞에서 한 11cm, 한 12cm 되나요? 이 정도의 거리를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최단 거리를. 굉장히 짧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네, 컨텐츠 리뷰, 뭐, IT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제품 사진 같은 거 찍는데 이런 식으로 가까이 찍고 나머지를 멀리 안 보이게,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이렇게 편법을 써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야외 나가서도 한번 찍었는데요. 23mm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랑 배경이랑 분리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왜곡 적게, 그리고 1.8은 조리개 1.8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막 찍어도 웬만큼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박물관이죠. 이 어디 박물관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심도를 약간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3mm가 좀 넓기 때문에요. 풀프레임에서도 뭐 이렇게 박물관의 큰 공간 안에 거의 대부분을 좀 담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찍어도 이런 느낌. 그리고 심도가 얕기 때문에 뭐 포커싱을 필사체에 하나 두고서 나머지를 약간 날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조리개를 좀 줄이고 찍었어요. 이거는 로우 앵글에서 좀 높이 보는 약간 광각 느낌 나게 좀 찍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집안에서 실내에서 좀 찍은 것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애들 덜 보이죠, 확실히. 그리고 조리개를 이제 조리개가 좀 밝은 조리개를 가지 못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심도를 얕게 오른쪽처럼 찍을 수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다 치려면 되게 힘들어요, 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 찍을 때나 아니면 좀 큰 제품 사진이나 이런 소품 사진 찍을 때 좀 많이 쓰는데, 원래는 50mm나 35mm를 좀 많이 쓰거든요. 확실히 뒤가 더 정돈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근데 24mm의 밝은 렌즈 정도면은, 단렌즈면 사실 이 정도로 쓰기도 좋고요. 가까이 다가가는,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가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레고죠. 레고를 좀 가까이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곡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맞으셨네요. 국립과학관이에요. 과천 어디에 있고요. 19cm면은 꼬미다님이죠. 꼬미다님. 19cm면은 손 한 뼘. 그쵸? 거의 손 한 뼘 되겠네요. 그러니까 렌즈 아까 이미지 센서에서 손 한 뼘 정도 거리로 촬영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부엌 쪽을 찍어봤는데 일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왜곡이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가면 약간 말리는 느낌이 드죠. 여기도. 근데 사실 이 거리가 먼 거리에서 촬영했으면 거의 안 나타났을 텐데 제가 이제 한 여기가 건너서 아일랜드장 넘어서니까 한 2m 또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이제 23mm 촬영했을 때 이 정도면은 다른 데서 촬영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정면으로 찍으면 가장자리가 이 정도고, 이 정도면은 사실 보정 프로그램에서는 다 보정이 될 정도죠. 진짜로 필요하다면 직선으로. 그리고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인데, 아까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네, 이게 아스팔트 같이 말랑한 고무로 된 재질의 꽃잎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비 온 뒤에, 아니, 비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런 느낌이죠. 이 컬러감이 굉장히 잘 나타나갖고 녹색이랑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도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 이런 느낌도 있고, 배경이랑 확실히 피사체가 분리되는 느낌이 나죠. 23mm. 네, 여기도 로우 앵글로 찍어봤습니다. 해상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작은 렌즈에 2.8이고 제가 최대 개방으로 찍기 때문에 뭐 해상력은 사실 좀 쪼이면 확실히 좋겠지만 그렇게 뭐 기대를 엄청 하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보정을 좀 하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지려고 보다 보니까 굳이 많이 만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색감도 괜찮고 좀 짙은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 갖고, 그거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렌즈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4mm 화각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번에 좀 괜찮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24mm는 광각이긴 한데 약간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광각이 있어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사진 담으면 16mm나 20mm까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13mm 약간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좀 1.8짜리 써보면서 색감도 그렇고 다른 선회도도 괜찮고 작동성도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봤고요. 이런 느낌도 사진 담아봤습니다. 요거 23mm입니다.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것도 같은 표준 모드인데 바디는 이제 알파 7C입니다. 다시 거꾸로 움직이는 거, 멀리에서 가까이 올 때, 사실 가까이서 멀리 갈 때는 잘 잡는 편인데 보통 멀리에서 가까이 올 때는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커스 모드를 지금 와일드로 한 게 아니고 되게 좁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AF를 잘 못 잡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약간 왔다 갔다 버벅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만한 조건이긴 한데 둘 다 잘 잡더라고요. 특히나 23mm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잡힙니다. 그쵸? 24 부드럽죠, 장상금님? 그쵸? 저도 둘 다 테스트하면서 괜찮다고 12mm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23mm가 확실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13mm 괜찮습니다. 좀 저는 이제 달렌즈 갖고 다니면 보통 20mm가 저는 잘 쓰는 게 자주 쓰는 화각이에요. 그래서 20mm 달렌즈 그리고 35mm를 갖고 다닐 때도 있는데 보통 20mm 아니면은 약간 뭐 50mm거나 75mm 뭐 이 정도도 갖고 다니곤 하는데, 달렌즈 2개 갖고 다닐 때는. 근데 24mm만 하나 갖고 다녀도 웬만큼은 다 풍경도 찍고 사람도 찍고 실내도 찍고 물건도 찍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달렌즈 하나만 본다면. 근데 50mm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 그러면서 24mm가 괜찮은 느낌이 들고요. 렌즈 스테이션이 저도 아직은 못 써봤는데 써보면은 이제 렌즈 뒤에다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갖고 USB 연결을 해서 렌즈를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던가 이런 용도로 쓰긴 하는데요. 사실 삼양 렌즈 같은 경우 최근에 작년에 75mm도 그랬지만 최근에 나온 렌즈들 몇 개 종류가 뭐 모드 1과 2를 지원하죠.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있죠? 모드 1과 2를 지원해서 M1, M2 돼 있는데요. 특히나 M2 같은 경우 커스텀으로 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좀 추가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편한 기능들을 세팅한다면 사진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어느 정도만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영상에서는 완전 편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드 2로 가면은
조리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럼 약간 무단 조리개처럼 동영상에서 싹 부드럽게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소리 없이 딱딱딱 소리 없이요. 소니의 약간 고급 렌즈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듯이 얘는 모드 2로 이거 바꿔버리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동영상에서 그렇게 이걸 조절할 필요 없고 딴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딴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은 렌즈 스테이션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나중에 삼양 렌즈들이 몇 개 있으면은 자기가 바꿔서 편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갖고 싶네요. 예. 23mm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쓰기에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체 초점 모드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24mm 렌즈에 들어있는 길드입니다. 근데 저는 뭐 천체 초점 모드라고 이름을 굳이 줘서 그런데 일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항상 포커싱을 기억해 두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활용도 좀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삼양의 홈페이지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식인지. 제가 설명드린 건 간단하게만 드렸어갖고. 네, 아톰비트님이 하나 질문해 주셨는데 14mm 렌즈가 있으시군요. 네, 그쵸. 예, 이전 14mm 렌즈의 f2.81 렌즈는 삼양 렌즈 AF 렌즈 중에 약간 고급 렌즈군에 속하는 그런 렌즈인데요. 약간 묵직하죠. 근데 그게 기존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모드2 기능들이 되는 렌즈들이 아마 작년 75mm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4 렌즈보다는 1.8 렌즈들이 주력으로 좀 많이 가볍게 나오고 있어서 미러리스에 굉장히 적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렌즈가 동영상도 많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드2의 괜찮은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예전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렌즈에서 이제 뭐가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뭐 기능이 계속 생기고 이러는 거 카메라에서도 잘 없었는데 렌즈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하게 해준다면 삼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사진보다 동영상을 좀 많이 찍는 시대가 오기도 했잖아요.